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준비, 한국 생활, 대학 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어서오이소 대구 경북. 오늘은 대구 경북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강 대구 경북의 문화와 음식. 첫 번째, 대구와 경북 문화와 음식 소개. 두 번째,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은 경상도라고 합니다. 지도에 있는 것처럼 한국의 오른쪽 그리고 남쪽에 있습니다. 자, 경상 지역의 위치는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남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북쪽에는 강원도, 서북쪽에는 충청북도, 서쪽에는 전라도, 동쪽에는 동해, 남쪽으로는 남해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도라는 이름은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합쳐서 만들었고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을 만드는 공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불교 문화유산을, 안동을 중심으로 조선의 유교 문화유산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한국의 가장 오른쪽 섬인 독도도 경상북도에 속해 있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경상도라고 부른답니다. 이 경상도에는 고급 단지도 많고요. 문화로 봤을 때는 불교 문화 그리고 유교 문화도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아주 소중한 독도도 경상북도에 속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도의 음식, 여러분 지금도 경상도 음식을 먹고 계시죠? 자, 경상도는 해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으로 생선을 즐겨 먹고 음식이
짜고 매운 편입니다. 그래서 아구찜, 가오리찜, 안동 식혜, 부산의 돼지국밥과 밀면, 경상도의 여러 지역의 제첩국 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상도라는 지역에는 동해가 있고 오른쪽에 동해 그리고 아래쪽에 남해가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이 어떤 지역보다 풍부해서 생선과 관련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육류와 관련된 음식들도 많다라는 거 우리 조금 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에는 여러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떤 관광 명소와 축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곳이 안동 도산서원, 안동 하회마을, 경주 역사유적지구,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모두 다 역사와 관련된 또는 문화와 관련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축제입니다. 대구 경북의 축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도 있고요. 영덕 대게 축제도 있고요. 대구 치맥 페스티벌도 있고요. 경산 자인 단오 축제도 있고요. 포항 국제 별빛 축제도 있고요. 청도 소싸움 축제, 영양 고추 문화 축제, 영덕 해맞이 축제, 영천 한약 축제, 울릉도 오징어 축제, 울진 대게 축제, 청주 참외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함께 있는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화나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대구 경북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는 여러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동화사, 달성 도동서원, 계산서원, 성당 등 여러 문화재가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동화사는 보물 243호로 마의 열의 자상을 비롯한 26개의 문화유산이 있는 팔공산의 고찰입니다. 여러분 대구에는 팔공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안에 동화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요. 불상이 아주 높다랗게 되어 있는 유명한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성 도동 서원입니다. 조선 초기의 명류 한원당으로 김광필을 배양한 곳,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면요 지금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김광필 선생님을 키워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치는 대구 달성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산성당입니다. 1902년 건축된 영남 최초의 고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불로동의 고분군, 그리고 도동 측백나무숲, 비슬삼 암계류 등이 대구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로동 고분군은 고분은 무덤을 말하는 거고요. 약 200여 개의 삼국시대 고총 고문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동 측백나무 숲은 중국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측백나무가 숲으로 이루어지고요. 암벽 사이에 측백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서 아주 괴이한 절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암계류는 커다란 화강암이 수북히 쌓여 있는 이색 광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세 곳 중에 아직 비슬산 암계류에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한국의 문화유산, 유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슬산 암계류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옥골 마을도 있고요. 부인사도 있고요. 성모당도 있습니다. 옥골 마을은 채시 종택입니다. 그러니까
챗이라는 집안이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집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과 관련된 20여체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인사도 마찬가지 신라시대의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모당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동굴을 본떠 만든 청주교 성지도 대구광역시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교회도 있고요. 신순겸 장군 유적지, 남평문시 분리서거지라는 곳도 한국의 유명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1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계산성당과 마찬가지로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북 지방의 최초의 기독교 교회입니다. 아마 교회가 10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구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구에 와 본 적이 있으셔요? 또는 대구에 사시고 계신 분이 있으셔요? 대구에는 따로국밥, 보고불고기, 뭉티기, 동인동 찜갈비, 누룽국수, 납작만두, 소막창구이, 야끼우동, 무침에 논매기 매운탕 등이 아주 유명한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동인동 찜갈비가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북도 대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의 시군마다 군마다 맛있는 음식,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있는 것처럼 대구에는 따로 국밥이라는 것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청도에는 주어탕, 경주에는 황남빵, 영천에는 소머리국밥, 포항에는 과메기, 그리고 영덕에는 영덕대게, 울진에는 울진대게 등이 아주 유명한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동의 안동찜닭도 유명한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의 우리 문화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설날이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고요. 설은 새해의 첫머리라는 뜻으로 새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일명 구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설날을 맞이한 적이 있으시죠? 설날에는 설빔을 입다, 차례를 지내다, 세배를 하다, 덕담을 하다, 세뱃돈을 받다, 떡국을 먹다, 복조리를 걸다, 제기차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의 놀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빔을 입다입니다. 설빔은 우리 설날 때 입는 새로운 옷입니다. 우리 설날에는 대부분 한복을 입죠. 그래서 한복을 우리 설빔을 입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설날에 입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 세배를 하다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인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절을 맞이하면 이렇게 세배라는 인사법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인사법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다. 네. 이렇게 어른이 아이에게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줍니다.
그리고 복조리를 걸다. 자,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물건의 이름이 복조리입니다. 복은 여러분 행운을 나타내고 조리는 옛날에 쌀을 씻을 때,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씻을 때 쌀을 일구던 조리입니다. 그런데 복이 어떻게? 이 조리에 가득하게 오라고 해서 설날 아침에 복조리를 거는 것이 한국의 풍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날이기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내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날에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우리는 덕담을 하다, 덕담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새해 아침에 먹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그래서 이 떡국을 한 그릇씩 먹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명절은 추석이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이고요. 한 해 농사가 무사히 끝난 것을 조상에게 감사드리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중추절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추석에는요, 송편을 빚다, 차례를 지내다, 성묘를 하다, 벌초를 하다,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다, 줄 달리기, 강강술래 등의 놀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편을 빚다입니다. 우리 추석에는 송편이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송편을 만들다, 송편을 하다가 아니라 송편은 빚다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떡을 빚다라는 말로 합니다. 손으로 예쁘게 만드는 것을 빚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조상들을 찾아가는 것을 성묘를 하다, 성묘를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그림이 아니네요.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다.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다. 자,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다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하늘에 추석이 되면 둥근 달이 뜹니다. 그때 그 달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을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줄다리기 하며 놀다. 자, 줄다리기 우리 추석에는 이렇게 양편에 사람들이 힘을 서로 누가 힘이 센지 줄다리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는 달을 보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도는 놀이를 강강술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강술래에 참여하다. 자, 그리고 벌초를 하다. 우리 아까 전에 성묘를 가다라기 전에 이런 조상의 무덤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한국에서는 벌초를 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벌초를 하다.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활용해 대구 경북의 문화와 음식 관련 어휘 그리고 한국의 명절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국어 문법 활용입니다. 첫 번째 아어누타, 두 번째 은데다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어누타, 은데다가도 한국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아어노타입니다. 동사의 아어노타를 사용해서 찾다, 찾아 놓았다. 사다, 사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어 놓다는 어떤 일이 끝난 후에 그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는 아어 놓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동사의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아어 놓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다, 찾아 놓았다. 사다, 사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어 놓다는 아어 두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 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다라고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 두세요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창문을 열어 두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어떤 일을 휴대폰을 끄고 그 일이 계속 유지될 때, 창문을 열고 그 일이 계속 유지될 때 우리는 아어 놓다 또는 아어 두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달에 고향에 갔다 오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다. 먼저 예약하고 기다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고향에 갔다 오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을 보내려고 인삼을 사다입니다. 아직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하지만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어머니 생신 선물을 보내려고 인삼을 사 놓았어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석 전에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미리 장을 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추석 전에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미리 장을 봐 놓아야겠어요.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줘야 하니까 새돈으로 바꾸다. 자, 먼저 바꾸고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 놓으세요. 바꾸어 놓아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이가 오기 전에 밥을 준비하다. 우리가 아이가 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유지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오기 전에 밥을 준비해 놓았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어 놓다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우리는 아어 놓다 또는 아어 두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법 한번 배워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은데다가 는데다가입니다. 우리 은데다가 는데다가는 앞에 사실과 뒤에 사실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추가되어서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은데다가 는데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는 은데다가 동사는 는데다가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그래서 A와 B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강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은데다가, 는데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은데다가, 는데다가는 A, B가 긍정이면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요. A, B가 부정이면요. 부정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송중기는 멋있는 데다가 성격이 나빠요? 멋있다, 좋아요. 성격이 나빠요? 안 좋아요? 은데다가, 는데다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송중기는 멋있는 데다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송중기는 멋있다. 송중기는 성격이 좋다. 긍정과 긍정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은데다가 는데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영철 씨는 운동도 잘하다. 다른 사람들도 잘 도와줘서 인기가 많아요. 영철이 운동이 잘해요. 다른 사람 잘 도와줘요. 플러스 추가입니다. 강조를 나타내죠. 어떻게? 영철 씨는 운동도 잘 하는 데다가 다른 사람도 잘 도와줘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답다.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자, 제주도 경치 아름답다. 맛있는 음식도 많다. 1+1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름답다 형용사,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즘 회사 일도 바쁘다. 한국어 시험을 봐서 정신이 없다. 회사 일도 바빠요. 한국어 시험 봐서 정신도 없어요. 추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요즘 회사 일도 바쁜 데다가 한국어 시험도 봐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 식당은 음식도 맛있다. 분위기도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맛있다입니다.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맛있는 데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데다가, 는데다가는 어떤 일에 1+1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은데다가, 는데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구 경북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 대해서도 어휘와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라이브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